장내 미생물군은 우리 몸의 노련한 오케스트라 연주가들이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좌우한다. 바로 당신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인 것이다.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더 커넥션, 에머런 메이어가 쓰고 브레인 월드에서 펴냈습니다. 부제 뇌와 장의 은밀한 대화입니다. 현대인들의 상당수가 속쓰림, 소화불량, 변비, 과민대장 증후군 등을 만성적으로 앓고 있습니다. 우울증, 불안, 자폐,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등의 발병률도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현대에 들어 만성적인 심신질환이 급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자는 이런 다양한 질병의 원인으로 뇌와 장의 소통 문제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통 문제를 일으킨 급변한 식생활과 생활습관으로 인한 장내 미생물군의 변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장에서 뇌로 흘러가는 정보는 90%, 뇌에서 장으로 가는 정보는 10%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장은 뇌의 충실한 정보원입니다. 만약 뇌와 장 사이에 소통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과도하게 긴장하거나 필요 이상 경계하는 등 과민하게 반응합니다. 그 결과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아도 속이 불편해지고 짜증이 나며 무력함과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그럼 뇌와 장의 은밀한 대화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 소개, 에머런 메이어. 의학 박사 에머런 메이어는 지난 40년간 뇌와 몸의 상호작용을 연구해왔다. 오펜하이머 센터의 스트레스 및 회복력 연구소장과 UCLA 소화기 질병 연구소의 공동 디렉터를 역임했다. 메이어 박사는 지난 25년간 미국 국립보건원의 지원을 받아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뇌와 장내 미생물군의 상호작용과 만성적인 내장 통증 분야의 개척자이자 세계적 권위자다. 그의 연구 결과는 애틀랜틱, 사이언티픽 아메리칸 뉴욕타임즈, 가디언 등 여러 매체에 소개되었다. 책의 큰 목차 1장 몸과 마음의 신비롭고 은밀한 커넥션 2장 마음을 울리는 장의 속삭임 3장 뇌를 깨우는 장의 속삭임 4장 뇌와 장의 소통을 돕는 미생물들의 수다 5장 심신을 지배해버린 불행한 어린 시절 6장 감정을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 7장 직관에 따른 의사결정 8장 음식이 뇌와 장 그리고 장내 미생물군에 미치는 영향 9장 현대의 식탁 위에 내려진 공습 경보 10장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위한 가장 단순한 방법. 이제 책의 본문을 부분 발췌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씩 드러나는 장내 미생물군의 미친 존재감. 지난 수십 년간 뇌와 장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결과에 주목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드디어 뇌장축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인간의 장에 살고 있는 세균과 고세균, 균류, 바이러스에 관한 지식과 정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덕분으로 이러한 미생물들을 통틀어서 장내 미생물군이라고 부른다. 인간 한 사람의 장 속에 들어있는 미생물의 수는 지구 전체에 살고 있는 인간의 수보다 10만 배나 더 많다. 여기서 뇌장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우리는 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병이 생기면 입맛부터 사라집니다. 뇌장축이란
뇌와 장을 긴밀히 연결하는 인체 시스템을 말합니다. 뇌와 장은 상호 영향을 미치는 존재임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생물에 수적으로도 뒤지지만 이들의 존재를 눈치챈 것도 겨우 300년 남짓에 불과한 것이다. 이 놀라운 진전에 크게 기여한 것은 인간 미생물 군집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 국립보건원이 2007년 10월 시행한 연구로 인간과 공존하는 미생물을 조사하는 게 목표였다. 인간 유전자와 대사에서 미생물이라는 요소의 역할을 이해하며 미생물이 인간의 정상적인 생리와 질병 소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내려 한 것이다. 간은 장내 미생물군과 공존하면서 건강과 관련해 엄청난 혜택을 누려왔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인간의 장이 소화해낼 수 없는 음식 성분을 소화하고 물질 대사를 조절하며 우리가 먹은 음식 속에 섞여 들어온 위험한 화학물질을 해독하고 면역 체계를 조절하고 교육하며 위험한 병원체의 침입과 성장을 예방하는 일이다. 한편 장내 미생물군은 염증성 장 질환이나 항생제 유발 설사, 천식 등 다양한 질병과 깊이 관련되며 이에 더해 자폐 스펙트럼 장애, 파킨슨병 같은 퇴행성 뇌 질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 몸속에 존재하는 장내 미생물군 전체를 뭉뚱그려 어떤 기관의 형태로 만든다면 약 0.9에서 2.7kg 정도가 될 것이다. 이는 약 1.4kg인 뇌의 무게와 맞먹는 수준이다. 이를 두고 사람들은 장내 미생물군을 가리켜 이친기관이라고 불렀다. 1천여 종의 미생물이 장내 미생물군을 이루며 여기에는 약 700만 개의 유전자가 있다. 인간 유전자 하나마다 대략 360개의 세균 유전자가 대응되는 셈이다. 이 모든 유전자는 미생물에게 인간과 소통할 분자를 생성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경이로운 변이 능력도 부여한다. 장내 미생물군은 사람마다 다르며 수많은 세균 계통과 종을 고려할 때 서로 똑같은 장내 미생물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없다. 장내 미생물군은 자신의 유전자나 어머니의 장내 미생물군 같은 수많은 요소에 따라 달라진다. 그 외에도 가족이 가진 장내 미생물군, 먹는 음식, 그리고 뇌의 활동과 마음의 상태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게 된다. 우리 몸속 미생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장내 미생물군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인간과 함께하게 되었는지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마틴 블레이저는 이 혁신적인 내용을 자신의 저서 인간은 왜 세균과 공존해야 하는가에서 경이롭게 묘사했다. 약 30억 년 동안 세균은 지구상의 유일한 거주자였다. 세균은 모든 땅과 대기, 물을 차지하고서 다세포 생물의 진화를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화학 반응을 일으켰다. 서서히 오랜 시간 동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세균은 복잡하고도 탄탄한 피드백 시스템을 발명했고 여기에는 오늘날까지 지구의 모든 생명체를 유지하는 가장 효율적인 언어가 포함된다. 장내 미생물군에 대해 알아낸 모든 지식은 전통적인 과학적 신념을 뒤엎었으며 바로 이 점 때문에 장내 미생물군은 과학과 언론 모두에게 흥미롭고 논란거리도 많은 주제가 되었다. 미생물은 인간의 뇌를 조종해서 미생물에게 유익한 음식을 먹게 하는 걸까? 인간이 아닌 세포가 인간 세포보다 더 많다는 사실이 인간이라는 개념을 바꿀 수 있을까? 와 같은 철학적 질문까지 떠올리게 되었다. 장내 미생물군을 연구하는 신과학에 따르면 우리 인간은 진정한 의미의
초유기체다. 밀접하게 상호 연결된 인간과 미생물은 분리될 수 없으며 생존을 위해 서로에게 의존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초유기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장내 미생물군이 인간보다 훨씬 더 거대한 구성 요소라는 사실이다. 장내 미생물군은 토양, 대기, 바다에 사는 다른 모든 미생물이나 다른 생물체와 공생하는 미생물과 생물적 의사 전달 체계를 공유하며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인간과 미생물의 초유기체라는 이 새로운 개념은 지구에서 인간의 역할과 인간의 건강, 질병에 관한 지식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장내 미생물군의 불균형이 초래한 비극. 생태계의 건강에 관여하는 주요 요인은 생태계를 이루는 생물의 다양성과 풍부함인데 인간의 장내 미생물 생태계에도 이와 똑같은 조건이 적용된다. 장내 미생물군이 교란되면 건강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벗어나 장내 미생물군의 불균형 상태가 초래되어 여러 가지 장 질환을 일으킨다는 증거가 속속 쌓이고 있다. 이 중 가장 심각하고 많이 연구된 장내 미생물군의 불균형 상태는 항생제를 처방받은 몇몇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다. 이들은 항생제를 복용한 후 심각한 설사와 장내 염증 반응에 시달렸다. 장내 미생물군의 불균형 상태가 다른 만성적인 대장질환, 즉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 과민대장증후군 등의 병리 생리학적 상태에 미치는 영향과 범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으며 아직 많은 의문이 남아있다. 전 세계 인구의 15% 정도는 과민대장증후군, 배변 습관의 변화, 복통, 불편감 등을 겪고 있다. 각각의 환자에게 장내 미생물군의 균형을 재정립하는 치료법들, 즉 항생제 투여, 프로바이오틱스 섭취, 특정 식이요법, 대변 미생물군 이식법 중 어느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신과학은 인간의 뇌와 장, 그리고 장내 미생물군이 생물학적 언어를 공유하며 서로 의사소통하고 있음을 확인해주고 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생물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을 걸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말을 용케 알아듣고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걸까? 미생물은 장 속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대다수가 창자 안쪽을 둘러싼 아주 얇은 점막층과 세포층에도 거주하고 있다. 이 특이한 장소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은 장 안의 면역세포나 장 감각을 생성하는 수많은 세포 감지기와 뒤엉켜 있다. 바꿔 말하면 미생물은 인간 몸의 주요 정보 취합기구와 긴밀하게 접촉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 서식지에서 미생물은 뇌가 장으로 보내는 신호, 즉 우리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행복한지, 불안한지, 화가 났는지, 또는 우리가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감정 상태까지 모두 들을 수 있다. 하지만 미생물은 이런 신호를 그저 잠자코 듣고만 있는 게 아니다. 놀랍게도 장내 미생물군은 장이 뇌로 되돌려 보내는 신호를 생성하고 조절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감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뇌에서 시작된 감정은 장과 장내 미생물군이 생성하는 신호에 영향을 미치고 이 신호는 다시 뇌로 전달되어 감정을 강화하거나 때로는 감정 상태를 더 오래 유지하기도 한다. 마음과 장 사이의 커넥션은 언제 변화하며 이 커넥션의 변화가 뇌의 만성질환 발병률을 높일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은 과학자의 관점에서도 매혹적이지만 인간이라면 누구나 궁금할 것이다. 수많은 뇌 관련 질병이 인간에게 주는 고통과 천문학적 의료 비용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뇌와 장의 커넥션을
좀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다. 장내 미생물군의 변화와 관련된 또 다른 질병인 자가 면역 질환과 대사 장애도 증가했다. 새로운 질병이 퍼지기 시작한 시기가 거의 유사한 점을 볼 때 지난 50년 동안 인간 장내 미생물군의 변화를 유발한 어떤 보편적인 기전이 있을 거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생활 방식과 식단의 변화, 항생제의 보급 등이 그 원인으로 지목된다. 최근 동물 연구 결과도 이러한 연관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또한 특정 프로바이오틱스와 대변 미생물군 이식법에 관한 최근의 임상시험은 장내 미생물군과 이상행동의 연관성을 직접 연구하기 시작했다. 아울러 신경퇴행성 질환도 증가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60세 이상 성인 100명 중 1명은 파킨슨병을 앓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파킨슨병을 앓는 사람이 최소 50만 명이고 여기에 매년 5만 명이 새로이 진단을 받고 있다. 이러한 추세라면 파킨슨병 환자는 2030년에 거의 2배로 늘어날 거라 추정되지만 이 병의 정확한 비율은 파악하기 어렵다. 파킨슨병의 특성상 병이 상당히 진행되지 않는 한 전통적인 신경학적 증상으로는 진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013년 현재 미국인 500만 명이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데 2050년에는 이 숫자가 대략 그 3배인 1,4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파킨슨병과 비슷한 시기에 발병하는 알츠하이머병의 증상은 대체로 60세를 넘겨 처음 나타나고 발병 위험률은 나이가 들수록 높아진다. 65세가 넘으면 알츠하이머병에 걸리는 비율은 5세 늘어날 때마다 2배씩 증가한다. 알츠하이머병이 유발하는 경제적 비용은 이미 천문학적 수준이고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더욱 가파르게 증가해 2050년에는 대략 매년 1265조 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비슷한 시기에 발병하는 이 두 가지 신경퇴행성 질환은 혹시 장내 미생물군의 기능이 변화하는 주기와 관련이 있을까? 또한 장내 미생물군은 현대인을 괴롭히는 우울증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우울증 치료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은 프로작, 박실, 셀렉사 같은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다. 이 약은 정신의학계가 오직 뇌에만 존재한다고 오랫동안 믿어온 세로토닌 신호 전달 체계를 활성화한다. 그러나 현재는 세로토닌의 95%가 실제로는 장내의 특화된 세포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 세로토닌 함유 세포는 우리가 먹는 음식, 장내 미생물군의 특정 세균 종이 분비하는 화학물질, 뇌가 감정에 관해 전달하는 감정 상태에 관한 신호에 영향을 받고 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이 세포가 뇌의 감정 조절 중추로 신호를 되돌려 보내는 감각신경과 강력하게 연결된다는 점이며 이는 뇌장축의 중추를 이룬다. 이처럼 전략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덕분에 확실치는 않지만 장내 미생물군과 미생물 대사산물이 우울증 발병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우울증의 정도와 지속기간도 결정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제된 실험으로 증명할 수만 있다면 특수한 식이요법을 포함해서 좀 더 효과적인 치료법을 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내가 먹은 음식이 말해주는 나. 장내 미생물군이 거주하는 장소가 인간의 장과 신경계의 접점이라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그곳은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먹고 마시는 음식을 연결하고 우리의 느낌과 감정을 음식의 대사 과정과 연결하는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장은 섭취한 음식과 환경에 관한 정보를 1000분의 1초 단위로 수집하며 하루에 24시간, 일주일에 7일, 심지어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부지런히 수집하고 있다.
정보 수집은 대부분 위와 소장 입구에서 일어나는데 여기에는 아주 적은 수의 미생물이 살고 있어서 이들이 뇌와 장의 대화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대장에 살고 있는 수조 마리의 미생물들은 남은 음식물을 소화해 무수한 분자를 만들어내며 뇌와 장의 대화에서 새로운 차원을 생성한다. 동물 실험에서 확인한 대로 장내에 미생물군이 없는 상태에서는 영양분의 소화와 흡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병원체도 없는 환경에서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무균 상태의 동물은 쥐, 생쥐, 말 가릴 것 없이 뇌 발달에 심각한 손상이 일어났고 특히 감정을 조절하는 뇌 영역에 문제가 생겼다. 무균 상태에서 자라는 것은 뇌 발달에 결정적인 장애물인 것이다. 장내 미생물군의 건강은 섭취하는 음식에 좌우되며 장내 미생물군의 음식에 대한 선호도는 태어난 후 첫 몇 해 안에 결정된다. 그러나 기호가 결정되는 시기나 잡식주의자인지 부분적 채식주의자인지 상관없이 장내 미생물군은 우리가 먹는 것은 무엇이든 소화해낼 수 있다. 장내 미생물군에게 무엇을 먹이로 주더라도 이들은 수백만 개의 유전자에 저장된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를 이용해서 부분적으로 소화된 음식을 수백, 수천만 개의 대사산물로 바꿀 것이다. 고지방 동물성 식단이 장내 미생물군에 가하는 위협. 날씬한 식단, 즉 다양한 식물성 식품을 풍부하게 섭취하고 고기는 적게 먹는 식단이 장내 미생물군의 건강에 도움이 될까? 그렇다면 현대인의 고지방 동물성 식단은 인간의 장내 미생물군을 더 나쁜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는 걸까? 과학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워싱턴 대학교의 제프리 고든이 주도한 연구팀은 야노마미족과 비슷한 지역에 살고 있는 아마존 원시 부족인 과이보스족, 아프리카 남부 국가인 말라위의 농촌 지역 부족들과 북미 도시 거주자의 장내 미생물군 조성을 비교 조사했다. 연구팀은 과이보스족과 말라위 부족민의 장내 미생물군 조성은 서로 비슷하지만 북미 도시인의 장내 미생물군 조성과는 크게 다르다는 점을 밝혔다. 전혀 다른 지리와 문화적 환경에 사는 도시인과 원주민은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이 크게 다를 테니 얼핏 보기에 이 결과는 그다지 놀라울 게 없을 것이다. 하지만 말라위 부족민과 과이보스족은 유전적으로도 다르며 거주하는 환경도 상당히 다르다. 아마존 열대우림은 1년 내내 일정한 기후를 유지하지만 말라위는 건조한 사바나 지역으로 건기와 우기가 뚜렷이 구별된다. 그런데도 대체 왜 이 두 집단의 장내 미생물군은 서로 유사한 걸까? 이 두 집단은 대부분 다양한 식물성 음식을 섭취하며 직접 사냥한 지방 함량이 적은 고기를 가끔 먹는 정도의 비슷한 식습관을 가졌다는 점이 밝혀졌다. 연구 결과는 전형적인 현대 북미 식단을 섭취하는 사람의 장내 미생물군 다양성이 원시시대의 생활 방식을 고수하는 사람과 비교할 때 3분의 1이나 감소했다는 걸 증명했다. 여기에 하나 더, 장내 생태계의 이러한 급격한 변화를 1970년 이후 지구의 생물 다양성이 30% 감소했다는 사실과 비교해 봐야 한다. 지구의 생물 다양성 감소는 대체로 야노마미족의 거주지인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일어났다. 다행히도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물 다양성의 감소는 아열대우림의 식물이나 동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므로 생물학자들은 생물 다양성 감소가 생태계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보여주는 우아한 수학 모델을 만들었다.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면 산호초에 살고 있는 해양 생물에도 북미 대륙의 꿀벌과 왕나비에도 영향을 미친다. 물론 모든 현대인이 똑같은 식단을 섭취하고 있는 건 아니다.
농경시대 식단과 선사시대 식단을 고수하는 사회와 마찬가지로 채식주의자는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 섭취를 제한하고 과일, 채소, 통곡물, 견과류, 콩류식품, 식이섬유나 식물이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화학물질은 피토케미컬을 많이 섭취한다. 건강해지려면 식물성 식품이 많고 동물성 식품, 특히 지방이 적은 식단을 섭취해야 한다는 과학적 증거는 상당히 많다. 많은 연구 결과가 채식주의자나 엄격한 채식주의자들은 비만이나 대사증후군, 고혈압, 뇌졸중, 암에 걸릴 위험이 낮다는 점을 증명해주고 있다. 장내 미생물군의 조성과 뇌와의 커넥션만큼은 생애 초기에 결정되지만 유연성과 적응성은 계속 남아있다는 것이다. 나는 뇌, 장, 장내 미생물군 축을 우리 몸 내부와 외부 세계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완벽하게 적응할 수 있고 우리 몸에 내재된 면역체계, 신진대사, 신경계, 그 외 모든 체계에 복잡하게 연결된 슈퍼컴퓨터라고 설명했다. 뇌, 장, 장내 미생물군 축의 놀라운 적응성은 인간이 자연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된 선사시대 생활에서 대도시에 거주하며 세계 여기저기서 공수된 음식을 먹는 생활로 성공적으로 전이했다는 사실을 통해 입증됐다. 장내 미생물군이 뇌를 포함한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 영향을 미치는 놀라울 정도로 복잡한 신호 전달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 장내 미생물군 오케스트라는 아주 노련한 연주가들로 구성되었으며 우리가 삶을 시작한 그 순간부터 이미 연주할 준비를 마쳤다. 인간이 먹는 음식은 이 오케스트라가 연주할 곡뿐만 아니라 연주 실력도 결정할 것이므로 바로 우리 인간이 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인 것이다. 인류의 건강을 위한 뜻깊은 자각, 규칙적인 운동이 건강을 증진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며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위한 권고안 중에 규칙적인 운동을 배제하는 경우는 없다. 유산소 운동이 뇌 구조와 기능에 미치는 유익한 효과는 세월에 따라 되뇌피질 두께가 감소하는 현상을 억제하는 것부터 인지 기능을 개선하고 스트레스 반응성을 감소시키는 등 무수히 많다. 장내 미생물군에 무엇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 1. 규칙적으로 자연 발효된 식품과 프로바이오틱스 식품을 최대한 섭취한다. 2. 식품을 선택할 때 주의를 기울여서 장내 미생물군이 염증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을 낮춘다. 3. 식단에서 동물성 지방을 없애라. 4. 가능하다면 대량 생산된 가공식품은 피하고 유기농 식품을 선택한다. 5. 식사량을 줄인다. 6.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 챙김법을 실천한다. 7.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화났거나 슬플 때 먹는 것을 자제한다. 8. 음식의 즐거움과 사회적 특성을 즐긴다. 9. 직감에 귀를 기울인다. 지금까지 에머런 메이어의 더 커넥션을 요약 발췌해서 읽어드렸습니다. 뇌와 장은 놀랍게도 슈퍼컴퓨터를 능가하는 소통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조화로운 장내 미생물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장내 미생물은 공장 음식과 동물성 음식을 싫어합니다. 즉, 채식 중심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저자는 건강한 장을 위해 음식과 운동에 더불어 마음 챙김, 즉 명상을 강조합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법을 배우고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을 키우며 자아인식을 더 발달시킵니다. 명상은 주의를 집중하고 주변 세계와 몸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해 가치 판단을 내리는 주요 뇌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몸 자각, 기억,
감정 조절에 관여하는 영역과 좌뇌와 우뇌의 해부학적 연결 부위를 포함한 여러 뇌 영역의 구조적 변화를 일으킵니다.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께 더 커넥션을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